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1대 n 관계가. 자, 저희 요거 학부 가지고 한번 만들게요. 1대 n 1대 n 뭐 1대 m 학부와 학과 개념으로 1대 n 관계를 표현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t1을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냥 그대로 쓰고, 일단 학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학부는 디비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자, div number라고 해서 인트로 하겠습니다. unsigned primary key auto increment.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div name 가차 30 남날까지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학부를 한 3개 정도만 넣어볼까요? insert into division set div 넘버는 뭐 auto increment니까 넣을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3개.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넣었어요. 혹시라도 아직도 이 SQL 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수업 페이지에 올렸어요? 이건가? 여기 올렸으니까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혹시 따라치기 힘드신 분들은 복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한번 해봅니다. 세 개의 학부가 들어갔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학부 있으니까 이제 학과 만들어야겠죠. 학과는 create table department. 자, 얘 같은 경우는 DPT 넘버라고 하고요. 요거 똑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DPT name 똑같이 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하나 빠졌죠? 이게 이렇게만 하면 얘네 둘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파악했잖아요. 그죠? 아, 요 인문학, 그러니까 학부랑 과목이랑, 여기가 과목이고 여기 학부예요. 학부와 과목은 서로 관계가 있고, 학부가 좀 더 상위 개념, 부모 개념이고 과목이 하위 개념이구나. 그래서 학부가 1이고 과목이 n인 1대 n 관계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개념적인 거를 모델링을 하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이제 개념적 모델링에 들어가는 거고요.
개념적 설계.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문학부가 있다. 그리고 자연, 심리, 심리가 아니라 사회죠. 그렇죠? 학부의 집합이고 여기는 학과는 여기에 있죠. 자, 학과는 제가 뭘 해볼까요? 국문과, 수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문학은 이렇게, 그리고 철학도 인문학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자연학은 여기 수학, 그 다음에 사회는 이렇게 심리. 그러면은 인문학 하나에 국문과 철학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1대 n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학이 인문학이면서 자연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관계를 맺을 때는 학부랑 학과가 이제 1대 n이라는 관계로 맺으시면 되고, 자, 그럼 국문과가 또는 철학과가 인문학, 부모가 인문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수학이 자연학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누군지. 왜? 부모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일단 인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PK죠. 부모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 당연하게도 여러분 이 부모의 값이랑 디파트먼트 자식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값이랑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인트 어사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 번호가 없는 자식이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하죠. 난너를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간 테이블처럼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부모 아이디고 여기가 자식인데 자식도 1, 2, 3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부모 아이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2, 3, 1 하게 되면은 1번의 부모는 얘인 거죠. 3번의 부모는 얘인 거고 2번의 부모는 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식을 봤을 때 이 자식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모 아이디는 부모 테이블에서의 PK고요. 제가 저번에 조인할 때 말씀드렸죠. 다른 테이블의 PK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FK라고 한다고 그랬죠. 외래키, 뭐 외부키, 포린키. 다시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의 PK를 칼럼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다? 외래키라고 불러요. 후보키, 아니 후보키 아니라 외래키, 포린키, FK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FK가 되겠죠? 자식 테이블의 FK, 포린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린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칼럼이 자식 테이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1대 n 관계를 맺으려면.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만들고요. 자, 데이터를 또 집어 넣어야겠죠. 역시 3개를 집어 넣을 건데, 디파트먼트 DPT 네임, 국문과, 수학과, 심리학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div no를, 자, 국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학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수학과는 2번, 3번, 심리학과 3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어려운 거 없죠? 이미 우리가 이런 구조를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잘 설계된 그런 테이블에서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런 개념적인 것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도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못 적으신 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이제 제대로 한번 보려면, 국문과가 어떤 학부인지를 이제 보려면 조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테이블은 조인으로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디비전 D1 이너 조인 디파트먼트 D2 on D1.div 넘버랑 D2.div 넘버. 그래서 인문학부의 국문과, 자연학부의 수학과, 사회학부의 심리학과죠. 뭐 철학과도 하나 넣을까요? 이렇게? 철학과를 이제 1번 인문학부죠. 철학과도 이렇게 넣으면은 철학과 인문학부 잘 나와요. 그래서 부모만 잘 정해주면 돼요. 이제 1대 n 관계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쨌든 결국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넣어도 실수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넣어도 프로그램이 에러 때문에, 버그 때문에 잘못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가 잘못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1대1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 왜 이렇게 좁냐? 잠시만요. 자,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자,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저희가 1, 철학과까지는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5번째 학과를, 물리학과를 넣을 건데, 여기를 5라고 해버립니다. 5라고 해도 4라고 해볼까요? 4. 자, 그럼 이제 물리학과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부모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하위 개념이라는 건 상위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상위 개념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위 개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위 개념에 없는 건데 하위 개념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그 어디에도 쓰일 수 없는 이상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아이디 있잖아요. 부모 아이디를 없는 부모 아이디로 잘못 넣게 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진다. 자,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람이 넣어도 또는 프로그램이 넣어도 이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물리학과 4 실행을 해서 넣어주시면 당연히 안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과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리학과는 사실상 우리한테 이제 필요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 이제 아우터 조인 쓰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 학과에 있는 거는 짝이 없어도 다 보여줘라 라는 게 아우터 조인이잖아요. 라이트로 하시면 되죠.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물리학과가 안 나온 거니까 오른쪽을 보여달라고 하면 물리학과까지 다 나오겠죠. 대신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 쪽은 널로 나올 거고. 요게 아우터 조인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아우터 조인해서 볼 수는 있는데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냐 이거예요. 애초에 개념적으로 학부가 존재하고 그래서 학부에서 좀 더 파생된 게 학과인데 학부 없는 학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쓰레기 데이터예요. 쓰레기 데이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인데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이런 쓰레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죠. 점점. 이 부모 없는 자식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데이터 로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아지면서 우리가 조회를 할 때 이런 쓸데없는 애들까지 카운팅이 되면서 성능 저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천덕꾸러기들이죠. 쓸모는 없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뭐 처음에 몇 개 있으니까 몇 개 정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쌓이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문제가 커진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DBMS는 너무나 다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DBMS한테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일하라 라고 해서 해주는 게 제약이죠. 제약 기억나시죠? PK도 일종의 제약인 거죠. 뭐 유니크, 낱널 이거 다 제약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 DBMS 네가 좀 막아줘 라는 게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약을 우리가 한번 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면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태어난 거거든요.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DB한테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FK인데 FK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개념적 FK예요. 개념적 FK. 더 논리적 FK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논리적 FK. 우리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여기랑 관련된 거라는 걸 알죠. 설리한 사람들은. 근데 누군 모른다?
DBMS는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PK를 물리적 PK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물리적 FK로. 그래야 DBMS가 알고 DBMS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커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는 된 거고, 이제 요거를 DBMS한테 FK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컴마 한번 치시고요. 두 번째 버전으로 할까? 여기다 할게요. 쌓여가지고. 아니다. 자, 죄송해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 요거를 다시 실행하려면 드롭 한번 해야겠죠. 드롭으로 테이블 한번 지워주시고, 그 다음 만들 때는 이러면은 밑에다가 복사해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FK 적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드롭 테이블은 여기서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는 똑같은데,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물리적으로 포린키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주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일단 괄호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포린키 역할을 하는 칼럼, 요거죠. 요거. 우리 테이블에서는 이 div 넘버, 부모의 pk. 그렇죠? 자, 그리고 이 div 넘버라는 게 어쨌든 이제 요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pk 역할을 하고 있는 애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참조한다. 레퍼런시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다른 테이블 이름, 그 테이블 이름에 pk, 테이블의 pk.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롭 테이블을 먼저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고요. 잘 됐는지를 한번 보시려면은 dsc 디파트먼트 하시면 이제 div 넘버가 mul 이라는 걸로 나오죠. 이러면은 잘 걸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위에 일단 4개는 실행하면 그대로 잘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문제였던 문제 쿼리 물리학과 4번 부모가 4번이 없거든요. 넣으려고 하면은 막아주죠. 이제 자, 외부 키 제약에서 실패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이라는 애가 부모로 없는데 4번 부모의 어떤 번호를 가진 새로운 자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잘못 넣고 있다. 그래서 막아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물리적 적용을 FK를 한 거고요. 이걸 안 하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도 DBMS는 모르기 때문에 막 4번이어도 막 넣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비지 데이터, 쓰레기 데이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강력하게 엮였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4번. 아니다. 얘를 이제 못 넣으니까 3번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은 뭐 학부가 이제 폐지가 될 수도 있죠.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고 학부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학교들은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기초 학문들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폐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DB에서 사라져야죠. 안 쓰니까. 자, 그럼 이제 1번을 이제 삭제를 합니다. 해볼게요. delete from division where div 넘버가 1인 거죠. 그래서 딱 지우려고 하면은 또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 감이 오시죠? 얘 이렇게 지우는 순간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이제 부모를 잃게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없는 자식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먼저 삭제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삭제하고 요 삭제된 부모 거 찾아가지고 자식도 삭제하면 되잖아요. 하면은 엄청 복잡해지겠죠. 자,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는 테이블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래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느니 미리미리 말도 안 되게 지우는 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자식을 먼저 없애버립니다. 나는 지금 인문학부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인문학부를 부모로 가지고 있는, 더 정확한 말로 참조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에 행들을 먼저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문학부를 지우려면 바로는 안 돼요. 바로 지우면 학과에 부모 없는 자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는 말인데, 이거 부모 없는 자식이 무조건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의도 아닙니다. 이 부모 없는 자식은 그냥 이 DB에서 부모 없는 행들을 의미하는 거지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안 계셔도 훌륭하게 되신 사람들도 많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바로 지면 안 되고요. 학과에서 먼저 인문학부에 소속된 학과를 제거하고요. 디파트먼트에 where div 넘버가 1인 거. 그래서 요거 먼저 지우시고 그 다음 밑에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인문학과에 관련된 게 아예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이렇게 인문학과가 잘 사라졌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테이블이 이렇게 방금 이 두 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테이블 관계가 복잡해져 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여기랑 막 여기랑 막 테이블이 막 얽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파생되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도 이렇게 하위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도 삭제하려면 얘부터 또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옵션을 하나 부여를 하는데, 캐스케이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캐스케이드 옵션은 우리가 여기 포린 키를 설정을 할 때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요거 인문학부 살려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학부 쪽에 요거를 좀 복사해 올게요. 그 다음에 루트로 테이블 디비전으로 초기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어디부터죠? 디파트먼트, 이거 여기서부터 드롭 테이블 디파트먼트부터 물리학과 넣는 것까지 해서 다시 밑으로 가져올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쭉 실행을 할 건데, 여기서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요렇게 on delete cascade라고 하면은, cascade가 뭐 이제 연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거 같이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옵션인데,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적용을 해준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왜 안 지워졌지? 아, 이거 지금 아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부터 지워야 되겠네요. 디파트먼트부터. 디파트먼트 먼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지워주고, 이렇게 먼저 가야겠네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쭉 긁어가지고 철학과까지 넣고요. 자, 인문학부까지 잘 들어갔고, 철학과까지 잘 들어갔고요. 자, 일단 요거 물리학과는 이제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안 됩니다. 이상학회는 절대 안 들어가고, 이제 3으로 2로 바꿀게요. 2로 자연학. 이제 이러면 잘 들어가요. 물리학과까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해보고 싶었던 게 인문학부를 지우고 싶다.
디비전에서 1번인 거, 이게 인문학부였죠. 아까는 안 지워졌었어요. 근데 이제 지우시면은 잘 지워져요. 성공했죠. 그 다음 보시면은 인문학부 날라갔고, 디파트먼트는 건든 적이 없지만 다 날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데이터를 깔끔하게, 무결하게 다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